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맞아요. 통신사 잘못이에요. 근데 난 여전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 그래야 돼? 트위치가 한국의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된 게 사실 예정된 거였잖아요. 거의.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예상했던 바거든요. 작년에 720p로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트위치 어떡해, 망사용료 이 새끼들 막. 근데 그때도 트위치가 망사용료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그러다가 몇 달 더 지나니까 VOD까지 빼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저도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얘네들 그 한국에서 발 빼려는 순찰을 밟으려는 것 같다. 저는 이 사안이 그 국가적 시위를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본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일단 시청자, 그리고 스트리머, 그리고 직업 종사자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제가 보기엔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예 진짜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은 그냥 플랫폼을 옮기면 그만이에요. 대기업분들은 어차피 플랫폼을 옮기면은 시청자들이 따라가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얘기하기로는 되게 상당수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간다고는 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의 막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딱히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수익이 안 나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도 사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애매한 중견 스트리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곤란한 거야 지금 상황이. 이제 막 시청자 막 100명 넘어가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유지하면서 막 열심히 리액션하고 그러면은 조금 먹고 살만 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청자 한 20명대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더군다나 이제 뭐 지금 만약에 치즈직을 가든 아프리카 TV를 가든 아이디 먹혀가지고 자기 원래 아이디로도 활동 못한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생겨버리면 그냥 아예 다 컷해야. 지금 저만 하더라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 쪽에다 아이디 만들려고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빈시기가 이미 있어요. 내가 그 아이디를 못 먹었어.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볼 거긴 한데, 근데 그런 스트리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네이버에서 아이디 해주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대기업인 분들 중에서도 자기 아이디 못 먹으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이미.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스트리머들이에요.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슈화 시켜서 나는 일을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작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유튜브가 날아갈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날아갈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계속 멀티 플랫폼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후진국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IT 강국 옛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제. 근데 자기네들은 당장 눈앞에 돈을 먹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망사용료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대기업 스트리머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동료 스트리머들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나라가 지금 그거를 법을 세우니 마느니 막 통신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걔네들이랑 뭐하러 싸우겠어. 그런 입장일 거란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그래, 애초에 스트리머라는 그 부류들의 속성이 방송 규정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자택근무하시고 집 밖에 잘 안 나가시고 이러던 분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무언가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뭐 또 몇 년 안에라도 또 뭔가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멀티 플랫폼 회사가 한국에서 발을 뺀 거예요. 아마존.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마존을 대신하는 내수 기업이 있어요. 쿠팡. 그냥 아마존이 했던 걸 거의 카피하면서 쿠팡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쿠팡도 사실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은 인수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지금 트위치랑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몰락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치지직이 이미 상당히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부터 해서 메신저랑 웹툰도 있을 수 있고, 배달도 이제 또 새로 생긴다 그러지, 카페도 있지, 커뮤니티도 써먹을 수 있지, 이거저거 되게 많으니까 아마 그거를 시너지를 진짜 잘 연동시켜가지고 한다면 정말 대박을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안 보던 사람들도 상당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웹툰이나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것만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합류하게 될 거라고, 시청자로서 혹은 스트리머로서. 그러면 또 시청자들의 폭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약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이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약간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공중파 수준에 가까운 규정들, 빡센 규정들을 내세우지 않겠는가. 뭐 지금 뭐 이미 되게 대기업이신 분들, 대형 스트리머이신 분들은 이미 치지직이랑 미팅도 막 두세 번씩 하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풀렸다고는 하는데, 채팅 딜레이는 지금 현재 트위치만큼 빠르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UI,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그 설정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트위치랑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는 얘기가 있대요.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도 좀 트위치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신뢰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트위치한테 작년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왜 VOD하고 클립 중단했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버린 거다 그냥.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고 통보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트위치 본사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대. 그 주식 움직이는 그 동향을 보면은 아프리카 TV 쪽에 주식을 이미 구매한 외국 쪽 그 경향이 있었대요. 이것도 진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트위치 코리아에 있는 직원들은 그 스트리머 대기업인 분들이랑은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거기는 파트너 스트리머들이 있으니까. 근데 몰랐대. 그러니까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은 그날 발표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냥 결정하고 통보 때려버린 거야. 너네 이제 직장 잃는다.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 다른 플랫폼 가서 보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 거잖아. 근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통보를 때렸다고요. 아니,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망사용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 다른 거를 또 가지고 와서 막 물어봐.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이 일을 잘 못했나요? 한국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안 나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망사용료가 더 문제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이 트위치가 온전하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2021년 당시에 트위치 코리아 수익이 18억이래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긴 하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 이거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아프리카 TV 1위 수익, 올해 별풍선으로만 3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아프리카 TV 방송 진행자가 나왔다. 아프리카 TV가 그 수수료가 30%인가 20%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한테 300억 원의 수수료만 떼도요 5분의 1이잖아. 60억 원이요. 말이 돼요? 내수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에서만,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1위인 사람 단 한 명만 놓고 봤었을 때 수수료로 아프리카가 60억 원을 가져간다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그냥 별풍선만 놓고 봐도 그 이상을 벌었다는 소리잖아. 비용이 많이 나갈 수는 있어. 근데 그만큼 너네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 통신사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너네들이 경쟁력이 없는 걸 왜 망사용료 탓을 하느냐. 물론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건 아니지만 그 말을 통신사가 하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거야. 뭐 검색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었던 것 중에서는 아마존에서 그 망사용료를 900억을 냈대요. 1년에 18억 벌었는데 그러면 철수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냐, 아니면 서드파티에서 트윗이나 투네이션이 없으면 너네가 돈을 더 버는 거 아니냐, 그럼 서드파티를 금지시키면 되지 않느냐. 저번에 방송 때 그런 질문 Q&A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되게 웃긴 게 그 투네이션하고 트윗 걔네들이 더 수익이 높았대요, 트위치 코리아보다.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지 뭐. 본체보다 모니터가 더 비싼 격이네요. 아니 뭐 비쌀 수도 있지, 모니터가 겁나 좋은 거 쓰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 그리고 트윗 쪽, 투네이션, 이거 망한 거야 얘네는.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오로지 망사용료 때문이다라고 타겟팅을 잡고 이렇게 한 가지만 이유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올해 여름쯤에 유럽에서도 망사용료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유럽 통신사에서도 이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랑 이제 망사용료를 가지고 이제 또 말이 나오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트래픽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망사용료를 더 올려야 된다, 더 부담해야 된다라는 식의 유럽 의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발을 빼버리는 거를 대대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망사용료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쪽에서 망사용료를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의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랑 관계없는 얘기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위치가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 발을 빼는 게, 물론 자기네들 손익구조 때문에 있는 것도 그게 가장 크겠지만, 그게 우선이겠지만, 발을 빼면서도 말 한마디를 진실성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뭐 저는 솔직히 트위치에 작년에 VOD 끊길 때 그때 이미 실망을 대차게 해버려가지고 이제 와서 뭐 또 더 실망스럽다던가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얘네는 진짜 안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번에도 한국 쪽 직원들이나 스트리머나 시청자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방송했었던 그 소통도 말이 소통이지 되게 일방적이었다고 봐요. 질문 한 5-6개 받고 그냥 자기네들 그 공지랑 똑같이 공지 읽으면서 그냥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고, 이미 결정 끝난 거야. Q&A를 하면 뭐 할 건데 결과적으로 바뀌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트위치한테 그냥 또 실망했다라는 느낌이에요. 좀 트위치에 추억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되게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일로 트위치한테 더 실망했어요. 그냥 더 짜증나고 별로예요, 트위치 자체가. 만약에 나중에 망사용료 뭐 우리나라 통신사 쪽에서 망사용료를 낮췄다 칩시다. 혹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스타링크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망사용료를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도 좀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망사용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잖아. 트위치가 다시 우리나라에 복구된다고 해도 나는 트위치로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못 믿겠어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데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뭐 이번에 치즈직이 됐든 아니면 뭐 킥이나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충 한 4개 정도의 선택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고민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치즈직을 기다려는 볼 겁니다. 기다려는 볼 건데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 되려 아프리카는 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스트리머나 BJ나 돈 미세는 건 똑같고 막 똥꼬쇼 하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게 뭐 차이를 두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나 시선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만. 한때 오타쿠였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뚱뚱하고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랑 잘생긴 남자 배우도 오타쿠가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좀 몇 번 생겼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바뀌는 게 진짜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에 진짜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주변 사람들 눈치 많이 보잖아. 무슨 일을 하든지 사짜 직업들 좋아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 TV랑 트위치랑 별반 차이 없다고? 진짜 그럴까? 안 그래.
뭐 내가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가 낸대 하고 그냥 끝까지 계속 그렇게 살 거면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 정도의 매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아프리카로는 안 갈 겁니다. 이제 저도 원래 아프리카도 많이 보고,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한때 방송 준비를 했었던 그쪽에 이제 도우미로서 PD 역할을 해본 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해보고 지켜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쪽 문화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주변에서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TV에 막 섹시 여캠들이 흔들고 막 그러는데 이 덩치 아저씨가 거기서 게임 방송을 한다고? 난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해 그거는. 만약에 이제 치지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치지직으로 가겠지만, 근데 그것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아프리카에도 사건 사고가 한번 있었던 것처럼 트위치에도 한번 이제 막 사건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사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결국엔 내가 있어야 돼. 나라는 사람이 굳건하게 존재해야지 내가 어디를 가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뭐 네이버 쪽 치지직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한때 활발하게 사용했다가 지금은 거의 동결 상태가 돼버린 저의 네이버 팬카페 아이스 카페가 부활할 때가 머지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야, 이거 마지막 게시글이 작년 10월이에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어. 근데 저는 그래도 중간중간 들어와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게시글을 쓰지 않아. 그렇게 버려졌어. 활동 좀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지금은 아무도 안 봐요. 만약에 이제 치지직 나와가지고 그때 활동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좀 만져볼까 해요. 그때부터 다시 좀 해보면 될 것 같고.